안녕하세요. 4월 10일 총선 특집 주식명가 진행의 김예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총선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하루 쉬어갔죠. 또 불안불안한 시장 속에서 이렇게 주식시장도 쉬어가는 만큼 내일 시장, 또 이번 주 시장은 어떨지 불안한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그 고민들 말끔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MTNW 최고의 위원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궁금증 시원하게 이제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걸어주셔도 되고요. 전화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문자에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여러분 참여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채팅창으로도 많은 종목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총선 특집 주식명가 1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선 특집 주식명가 1부는요. 조은정보위원 그리고 최원범 위원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쉬는 날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또 이렇게 상승 랠리를 펼치던 증시가 또 여러 가지 악재를 만나면서 좀 변동성 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될지 이제 위원님들한테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조은정보 위원님, 네. 일단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네.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사실 내일 시장이 이제 만기일에 또 총선도 끝났으니까 네. 시장이 분명히 변동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시장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먼저 네. 우리 저기 앵커님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이 이제 4년이 넘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앵커님 또 옆에 계신 우리 최원범 위원 첫 방송을 나왔습니다. 그것도 특집이에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뭐 자주 부탁드릴게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요즘 뭐 4월 들어서 참 녹록치 않죠. 뭐 잔인한 날 그러는데 그 시적인 표현이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임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힘든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내리면 딱 두 가지 이슈가 있죠. 하나는 뭘까요? 만기일이고 또 게다가 좀 전국이 유동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저도 참 궁금한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시장을 보는 관전 포인트는 내일은 외국인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현 정부가 동력을 상실할 정도로 이렇게 또 야당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할 경우 외국인들이 어떤 시각을 볼 거냐를 이제 보시자는 거죠. 예, 그러면 특히 이제 그동안 뭐 삼성전자 같은 거 계속 매수를 해왔는데 외국인의 그런 어떤 스탠스를 보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동안 지수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뭐 그 정치라는 것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돌아갈지. 기술적으로 보면은 일단 뭐 단기 과매도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장은 내일 한번 같이 두고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건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는 역시 외국인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할 또 포인트를 하나 뭐냐, 바로 성장주의 순환 랠리는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따 제가 잠시 후에 제가 주목하는 섹터에 대해서 뭐 브리핑도 해드리겠지만 성장주를 많이 오른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고 누구나 내가 저걸 못 사면은 좀 바보같이 느껴질 때, 그럴 때 따라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성장주 중에서 펀더멘털을 받쳐주면서 저점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시세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저도 내일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가운데 한번 또 어떻게 변할지 함께 지켜보시자고요.
네, 시장이 또 단기 과매도 구간에 와 있고 외국인의 수급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성장주 중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섹터나 종목, 우리는 어떤 sek터를 좀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이제 그 성장주라는 것은 뭐냐면 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람들의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그것을 소위 말해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거기에서 부가치를 창출하면서 기업들은 캐시카우를 창출해나가는 그런 플로우를 이해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이제 우리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AI 혁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치 98년부터 2000년까지 전개됐던 IT 혁명, 그게 바로 인터넷 혁명이었거든요. 정보화 혁명. 그 다음에 대략 20년 지난 다음에 지금 전개되는 것이 바로 AI 혁명입니다. AI가 선두로 되면서 그것을 서포팅하기 위한 반도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반도체가 특히 이제 AI 그 반도체가 소위 말해서 전기 먹는 하마라고 그러잖아요. 그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 이렇게 트리클 다운이 되면서 계속 확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AI는 사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오픈 AI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그냥 따라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전력 인프라가 많이 오른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후광 효과를 얻는 게 바로 반도체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반도체는 거대 그런 사이클에 지금 진입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반도체도 보실 때 어떤 맥락으로 보셔야 되느냐면 반도체에서 순환 상승이 일어나요. 말하자면 반도체가 원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CPU에서 GPU로 가죠. 그것을 서포트하는 게 바로 HBM이에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갤럭시 S24가 쏘아올리는 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솔루션 회사들이 많이 갖고, 또 최근에 이제 올랐던 것이 바로 소라가 구현되면서 뉴르모피로 갔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상품화되고 시연처화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삼성전기가 금년에 CES에서 유리기판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간다 해가지고 크게 보면 그 네 꼭지가 서로 로테이션 장소에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에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우리 좀 구체적이게 한번 설명 드려볼까요? 네,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제가 만든 자료를 통해서 반도체가 어떻게 지금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뭘 주목해야 될지 설명드릴게요. 패러다임 시프트의 거대 물결이다.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GPU, 그 다음에 또 NPU, 온 디바이스, 그 다음에 뉴로모픽,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바로 유리 기판 쪽이죠. 그러면 HBM에서 크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수 있는 게, 물론 빅3가 바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올트만이 우리 테스트 잘하고 있다. 좋은 소식 지금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모멘텀이 됐거든요. 그동안 가장 못 갔죠. 근데 삼성전자에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HBM에서 상당히 뒤처졌었는데, 그 다음 들고 나온 게 2025년 3D DRAM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수직으로 이 DRAM을 쌓아서 전기도 조금 먹고, 좀 전기가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효율을 한 30% 업시킨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잘 아시면 하이닉스는 바로 엔비디아 후광 효과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장비 쪽에서 그 듀얼 TC 본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상당히 시세가 많이 났잖아요. 그 다음에 주목할 게 이오 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미코 같은 장비 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디자인 솔루션 업체예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우리 앵커님, 유리기판 요즘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필옵틱스 같은 거 엄청 많이 오르니까 그 다음에 고점도 지금 30% 가까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개인투자 입장에서는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것도 이해하시면서 저는 이제 이번 주는 그러니까 빠르면 내일부터 외국인들 스탠스를 보면서 시장이 괜찮다면 어느 쪽으로 HBM 쪽 또는 디자인 솔루션 이런 쪽을 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온 칩스라든가 그다음에 또 퀄리타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이제 뉴르메픽도 볼 필요가 있는데 에이지랜드 같은 건 바로 국내에서 보게 되면 TSMC의 유일한 밴드 업체거든요.
그래서 TSMC가 지금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한 16.3% 증가했는데 이런 것도 또 에이지그랜드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뭐 잘하면 지난 화요일 날이죠. 뭐 급등이 나와서 이것도 역시 강하게 가고 있고 사실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것도 특히 그때 이 자료를 가지고 아침 방송에서 브리핑해서 뭐 굉장히 좋은 뭐 3연상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에이직 같은 거 들어올라서 내일 한번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필옵틱스 이런 종목들은 저는 이제 필옵틱스 같은 건 좀 매도 의견을 드렸던 거고 예 그다음에 SKC라든가 삼성전기 굵직한 종목들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어 보여요.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결국은 좀 큰 회사들이 앞으로 캐시카가 많이 창출할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도 함께 보시는 게 좋겠고 거기에 또 TGV라 해서 있잖아요. 유리 기판의 구멍을 미세 천공을 하는 그 회사가 바로 이오테크닉스 뭐 같이 해당되는 거지만 그다음에 주성엔지니어링 또 시가에서는 캠트로닉스 소재에서는 YC캠이 있는데 사실 이 YC캠이라든가 필옵틱스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격 조정이 좀 이렇게 필요한 구간이고 뭐 캠트로닉스 뭐 이런 종목들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보는 종목이다. 뭐 이 정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총선 이후 우리가 집중할 만한 섹터는요. AI와 함께 후광을 받을 만한 반도체 섹터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필옵틱스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 방송을 위해서 또 정말 많은 준비를 해주셨군요.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최현범 위원님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제 뵙고 또 뵙네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총선 이후에 또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궁금한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총선이라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미대선도 이제 11월 달에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총선이 있었고 지금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 수급 방향들이 이제 아까도 이제 좋은 말씀 주셨지만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제 좀 많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올라오는 수급들이라든가 매물이 이제 재편되면서 기존에 있던 수급들이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거기다 이제 CPI 발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우리가 좀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예상치를 벗어나느냐 지금 이제 그대로 좀 진행되느냐에 대한 싸움인데 그래도 이제 시장 예상치만큼이 지금 예상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내일이 이제 수급 변동성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동향 쪽에서 이제 외인인 매매 동향이라든가 연기금 매매 동향이나 투신 매매 동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은 매매 동향도 같이 한번 체크하는 그런 좀 날로 보자. 그래서 내일이 목요일이지만 좀 월요일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오늘 쉬었고 CPI 발표 나오고 내일 만기일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또 마감이 되면은 그렇다면 다음 주 셋째 주부터는 정말 새롭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수급이 갖춰질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또 바뀌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뀌는 부분들에 우리가 좀 포커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근간에 있어서 지금 증시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어떤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은 지금 뭐 아마케도 진행되고 있고 CPI도 발표 앞두고 있고 만기일도 앞두고 있고 총선도 끝났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이슈들이 지금 한 번에 결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이제 끊었던 매듭들이 하나씩 이제 풀어져가는 그런 다음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내일뿐만이 아니라 비단 내일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를 지금 방향을 잡고 우리가 대응을 내일부터 해야 된다라는 점. 내일 잡는 종목들은 다음 주부터 대응할 수 있는 종목군들로 채워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좀 시세가 많이 좀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보합권으로 또 마무리가 잘 됐는데 우리가 유독 코스닥에서 4월 되자마자 좀 낙폭이 좀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외국인 자금들에 대한 이탈, 그러면 기관도 이제 같이 좀 매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많이 빠지게 되면은 또 단기적으로 또 쉽게 빠진 수급은 또 쉽게 또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는 큰 악재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코스닥에 대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900선을 이제 우리가 돌파했고 922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900선을 돌파하고 나서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또 그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조금 더 과대에 낙폭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는 시장을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오늘 또 CPI 지켜보시고 내일 또 좋은 대응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 아무래도 오늘 좀 쉬었던 만큼 월요일 시장의 분위기 같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게다가 또 CPI 발표도 지켜봐야 하고 예상치에 좀 부합하게 나온다면 우리는 더욱더 수급의 변동성을 좀 지켜봐야 할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과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위주로 좀 봐야 할까요, 위원님?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 게 우리한테 평소 수익을 준 종목이 평소 우리에게도 또 하락장 이후에 수익을 준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테마는 볼 섹터는 정해졌다 생각이 되고 보통 우리 같이 이제 위원님 나오시게 되면 섹터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같이 저도 반도체를 준비했고 아.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반도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같이 병행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저도 반도체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를 바로미터로 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미국 반도체 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이 9.5조에 대한 부분을 받고 6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미국도 우리나라도 윈윈하는 전략을 세우자는 게 결국 골자죠. 그래서 거기서의 고용 창출에 대한 효과도 있을 것이고 우리도 반도체 업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훈풍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교두목이다라는 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가 비추어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서 총 이제 인센티브를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점들도 지금 옆에서 계속해서 이제 날개를 붙여주고 있거든요.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세제 혜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은 용인 메가 클러스터에 대한 준비도 계속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미국에 동장을 짓고 용인도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라서 정말 반도체의 그 원년의 해가 지금 2024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예전부터 이제 지탱해왔던 그 펀더멘탈 섹터는 반도체를 뺄 수가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상투자라든가 무역 수지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큰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반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반도체는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될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포커싱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증시가 또 내려가다 보니까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는 주가 방어가 잘 됐지만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중소형주들에 대한 부품단, 장비단들에 대한 반도체들이 좀 소폭 좀 많이 꺾인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면은 자 총선도 끝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기업들에 있어서 저점 매수 포인트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통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던가 아까도 좋은 말씀 주셨지만 HBM, 온디바스의 뉴로픽, CXL 우리가 굉장히 좀 다양한 재료들이 순환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뭐 HBM, 온디바스의 CXL, 뉴로픽만 하더라도 일주일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들이 지금 다음 주도 그렇고 5월달, 6월달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미터로 잡는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당연히 이제 선발권으로 중심으로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HBM 쪽에서는 우리가 아까 또 이제 에오테크닉스도 있고요. 그러면서 주성 엔지니어라든가 무거운 종목들부터 쭉 이제 낙수 효과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CXR 같은 경우도 있다 또 말씀드렸던 종목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섹터별 순환. 자, 반도체에서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런 식으로도 움직이지만 반도체 안에서의 순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 잡고 내일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역시나 반도체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조은정보위원 그리고 최한범 위원이 선택한 이제 올해 유망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유망주는요, 저희가 종목 상담 후에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상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소리가 조금 작은데요. 연결이 된 걸로 네,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오늘 휴일인데도 전화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 많이 되실까요?
저 셀바스 헬스케어라고요. 혹시 셀바스 헬스케어를 제가 6,400원에 작년 저 연말부터 좀 많이 2월 달까지 많이 샀는데요. 30%. 근데 그게 뭐 한 달, 근 2달, 한 달 반 이상을 떨어져가지고 지금 5,000원까지 왔어요. 5,000원까지. 네. 그래서 그게 유상증자 가액이 5,250원인데 이거를 제가 왜 가능을 했냐면은 이제 그 유상증자 하면은 한 10% 떨어지잖아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서 그걸 좀 몰아서 샀더니 한 30% 정도. 네. 그랬더니 뭐 계속 지금 근 2달 가까이 그냥 내려와가지고 종합 지수가 올라가지도 않아요. 한 10원, 20원 올라갔다 또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말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셀바스 헬스케어고요. 매수가는 6,4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네. 현재 종가는 5,000원대인 만큼 사실 네. 종가 대비해서는 조금 높게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네. 시청자님께서도 지수가 올라가도 주가는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님, 네, 위원님께 저희가 전략을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식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수고하세요. 요즘 마음고생 좀 심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우리 시즌뿐만 아니고요. 지금 장이 일부 슬림화된 몇 종목 외에는 굉장히 힘든 장이니까 그냥 그게 그게 뭐냐면은 우리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네, 이렇게 그렇죠. 실망하시고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유료 말씀을. 네네. 근데 문제는 네. 셀바스 헬스케어도 저도 한때는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 네, 왜냐면은 12,000원까지 갔나 그래서. 예, 제가 아까 그 성장주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도 잘 아시지만 셀바스 AI 그게 원래 네, 이제 콜센터 같은 거 이제 그 사람 음성을 AI가 대신해주는 그런 걸 네네, 제공해서 그렇죠. 자회사 같은 계열을 보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회사가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AI 심장 초음파 그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네네. 원격 의료 시장 타깃으로 했던 회사입니다. 예, 네네, 그런데 그렇죠. 네. 한동안 또 이렇게 성장성이 있겠다 생각한 게 미국에 그 네. 울트라 사이트하고 합작법인까지 설립을 했어요. 그때 미국 회사하고 뭐 합작 회사를 쳐내는가 보더라고요. 그죠? 네. 뭐 거기서 그게 괜찮은 2월 달에 2월 중생경이라 가지고 뭐 기관인지 외국인이 금방 시가로해서 7,300원까지 400원 해가지고 팔아버리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우리 다 똑같아요. 네. 저는 성장주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성장주의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먼저 이해해 드릴게요. 네? 네. 그 설명 드릴게요. 네. 자, 새로운 어떤 물건이 나왔어요. 인터넷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네. 미국부터 시작해서. 그 아까 제가 말씀 정보혁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네. 그때 좀 연배가 되시는 것 같아서 설명 드릴게요. 98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그 IT,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 쪽 굉장히 상승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였죠? 다음, 네. 새로운 기술, 장미디어, 엠파스 다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에요. 옛날. 예, 그 네이버. 지금 살아남는 게 뭐죠? 네이버하고 다음도 카카오로 넘어갔죠? 카카오,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 성장주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그 이슈, 패러다임 오면 우주수로 똑같이 무늬만 가지고 상승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주식은 종목적으로 지나 보면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 왜 내렸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게 뭐냐면은 구조적 성장주, 그러니까 승자 독식만 회사가 남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지금 네이버처럼요. 그러면 네. 웬만한 기업들은 다 도태되거나 또는 뭐 M&A 되거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네. 셀바스 AI가 뭐라고 음성 정도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자회사가 아까 이제 뭐 새롭게 원격 진료도 한다고 그랬지만 지금 뭐 벽에 막혀져 있고 법도. 그 다음에 뭘 보셔야 되냐면 AI에서 말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소라 같은 거 그러니까 멀티모다 못 따라가요. 그렇죠. 네. 이거 냉엄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를 그러니까 물론 고점 대비 많이 내렸을 때 한 반토막 났을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네. 그러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장주를 보실 때는 구조적 성장주. 거기에서
승자를 보시자는 거예요. 이제 네. 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제가 우리 시장뿐만 아니고 성장주를 보실 때 항상 꼼꼼하게 기업 내용을 체크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네. 주식은 냉정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시장을 봐서 이때가 이제 붐을 일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단숨에 359% 올랐어요. 그때는 이 회사뿐만 아니라 셀바스, AI 다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꺾기 시작해요. 연봉을 보실래요? 이게 연봉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1년 동안 보세요. 이 가격이 2,000원짜리가 대략 어디까지 15,000원까지 올랐거든요. 7배 이상이 올랐어요. 그런데 네, 계속 더 그러게요. 오를까요? 이게 연봉이랑 참 차트도 무시 못하는 게 금년에는 이거 음봉자리입니다. 음봉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뭐 우리 심장님 뭐 이해하셔서 감사하고 이거 오를 때 있잖아요. 그냥 너무 미래를 갖지 마시고 그냥 매도하시고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5,000원이 바닥 같던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네. 국내에서 저는 AI가 그렇게 네이버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네. 멀티보다 하려다가 그 뭐 잘 만들고 뭐 지금도 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쉽지가 네.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작년 단기 순이익이 50억이 넘던데. 네. 근데 그렇게 넘는데도 가격도 싼데 왜 그렇게 계속 5,000원까지 떨어져가지고 지금 5,000원에서 이제 외국인이 가끔 사더라고요. 한 2, 3일마다. 아. 그래서 한 이틀 사다가 안 올리니까 그냥 또 팔아버리고 또 그래가지고 못 올라가요. 아니 외국에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좀 시간 되나요? 빨리빨리 해야 되나? 네. 근데 왜냐면은 예, 네. 저는 그래요. 뭐 이거 종목 산다면 하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네.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자 외국인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이런 말씀 들으셨죠?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외국인은 이런 시가총액 1,000억짜리 그렇게 많이 안 사요. 아, 그래요? 천억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가는요 꿈의 기획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것을 시장에서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이해되세요?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네. 그 주가 반영하고 있는 거고 하나만 다 차트 한번 잡아주실래요? 이때 이게 바로 반대원에서 세력들이 치고 나온 거예요. 이 음선이. 네. 거래가 많이 수반됐죠? 그럼 어떤 특별한 또 뭐 재료를 띄우거나 이슈가 없으면 물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말씀드리면 5,500원에서 이만큼 오게 되면 5,500원에서 5,600원대는 그냥 털고 나오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아, 왜? 주식은 그렇게 냉정해야 하고요.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5,600원까지 기다렸다가 네, 네. 그때 그냥 다 팔고 나오라 이 말씀인가요? 네, 네. 그래요. 네. 아까워서 제가 30%라 가지고 좀 많아요 금액이. 네, 많죠? 그래서 네. 하여튼 네. 뭐 그렇게 해봐야죠 뭐. 네, 네.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걱정 네. 많으실 네, 텐데요. 네. 투자에 네, 조금이나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오늘 고민되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 포스코 인터내셔널 비중과 매수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90%고요. 네. 62,5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네. 처음에는 65,000원에 매수를 해서 물을 탔어요. 아, 물을 평균이 타다 보니까 90%까지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가는 62,500원, 비중이 90%라고 하십니다. 위원님,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비중이 이제 너무 많이 실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회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이 진짜 이제는 좀 그러면 가장 큰 고민이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부분 정리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이라도 좀 전량 정리해야 될까라는 부분 두 개 다 말씀드릴 테니까 이 종목 잠깐 바라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62,500원에 들어가자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포스코 그룹이 지금 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 포스코 DX나 퓨처엠이나 같이 지금 좀 힘을 못 받는 모습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들이 우리 셀트리온 그룹주들이라던가 HLB 그룹주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LS 그룹주들 그렇다면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힘을 받았을 때 그 종목들은 오히려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그 기조 자체가 지금 포스코 그룹들이 굉장히 좀 큰 상승을 하다가 잠깐 좀 쉬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좀 많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계속 이제 멈춰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차트만 보더라도 아무 이유가 없는데 좀 많이 흘러내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무거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봉이랑 월봉을 먼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단타를 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그런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봉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62,500원에서의 지금 자리가 한 이 정도 자리가 되고요. 이 정도 자리가 이제 예전에 굉장히 크게 상승했을 때 한 중간 정도 자리예요, 매물이. 그리고 나서 월봉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이미 좀 그어놨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여기 월봉인데 2023년 7월장. 자, 작년 7월 때 굉장히 큰 상승을 했고 8월 달까지 좀 올라가다가 그리고 나서 쭉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점이 시장도 좀 내려갔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룹주들의 그런 상승으로 좀 교환했던 그런 좀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포스코 그룹주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게 종목적 악재는 없습니다. 제 관점은 그렇거든요. 이게 이렇게 악재가 있을 만큼 지금 종목이 내려갈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또 그죠? 팜 사업도 진출하면서 거기서의 매출과 영업이익 또 같이 또 알파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사그룹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금 많이 내려왔고요. 지금 이제 비중이 조금 적으셨다면 추가 매수까지 좀 고려할 수 있는데 일단 비중이 90%지니까 저는 일단 홀딩 관점을 드려요. 거기다가 코스피 그룹주들에 대한 저 PBR이 1월 달, 2월 달에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 1, 2월 달 나왔을 때 1월 말부터 2월 달에 올라간 모습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밸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라고 일단 정부 입장에서도 연초부터 얘기를 해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코스피 무거운 지금 시총 상위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일단은 저는 홀딩 관점을 드려요. 아무리 좀 답답하시겠지만. 네네, 말씀하세요. 네, 조금 더 매수해도 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아까 기회비용을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90% 비중을 갖고 있으시다면 홀딩 관점 유지하시고 저는 55,000원은 넘겨야 부분 정리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반이라도. 그래서 55,000원의 절반 정리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만약에 또 시드를 더 충분히 예수금을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랑 이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섹터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다음 주를 대비할 수 있는 더 아까 반도체 말씀드렸죠. 충분히 지금 그런 섹터들로 수익 낼 수 있으니까 그 자금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 지어드리면 55,000원의 절반 정리하시고 일단 나머지 비중은 평단까지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걱정이 많으시겠지만요. 투자에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두 위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종목 유망주 먼저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내일 총선 이후에 시장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떤 종목을 지켜봐야 할지 위원들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정부 위원님, 내일 시장이 아마 변동성이 클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내일 눌렀을 때 매수해도 괜찮을 종목 들고 나왔어요. 저점 매수 종목, 어떤 종목이죠? 아까 이제 제가 반도체를 보시자. 그다음에 결국 또 반도체 내에서도 순환 상승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이제 HBM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반도체도 그동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엔비디아 그 후광 효과를 얻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저는 이제 좀 삼성전에도 볼 필요가 있다. 그 후광 효과를 누리는 그런 소부장 업체들이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HBM을 뒤늦게 좀 이제 개발하고 또 12단까지 이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들고 나온 이슈가 뭐냐면은 그동안 HBM에서 떨어졌던 부분을 바로 3D, 그 D램으로 또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향을 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 한 종목이 바로
하나마이크로라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그 반도체 후공정, 예, 거기에서 어드밴스 패키징하고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원래는 그 삼성전자에서 스피노프 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좀 아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AI 반도체, 그 다음에 2.5D 패키징, 시제품을 구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3D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2.5원 회사가 또 3D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교도보를 확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제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 HBM, 삼성전자 지금 HBM이 약간 그 수율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동안 신뢰를 못 내줬는데 그게 해결되고 가면은 결국 이제 양산 할 때 수혜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바로 이런 자리죠.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일어나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 들고 나서 뭐 잠시 눌렀다가 뭐 거의 요즘 장이 어려운데 뭐 상 근처까지 가고 또 한 번 눌림이거든요. 그래서 11선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오히려 뭐 한 29,000원 정도 되면 음봉 3개 정도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종목 볼 때는 뭘 보시면 되냐면은 누가 매수를 하느냐,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그 메인은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라든가 보험은 거의가 밸류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래를 보고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아니죠. 내일 누르면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겠다. 한 29,0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고 1차는 한 33,000원 목표가요. 손절가는 25,000원 하이시하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은정보위원회 이제 종목은요. 반도체 후공정 업체 하나마이크론이었습니다. 매수가는 29,000원,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원범 위원님도 이제 유망 섹터로 반도체를 주셨던 만큼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도 반도체일지 궁금한데요. 반도체고 오늘 저는 CXL 쪽에서 좀 골라봤고요. 오늘 엑스콘 좀 말씀드리도록 엑스콘. 하겠습니다. 엑스콘 정말 우리 수급은 다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좀 정말 탄력적인 수급을 갖고 있고 CXL 지금 대표 종목으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후공정 메모리 검사 장비 쪽에서 이제 CXL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엑스콘이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국내 SS 테스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 SS 테스터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정말 독보적인 납품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3월 말에 삼성전자 CXL 발표했을 때 메콘에서 발표했죠. 그때 이제 CXL 관련해서 역시나 엑스콘이 가장 먼저 좀 우리가 주목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CXL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테스터 통과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좀 본격적인 그런 양산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가적인 그런 상승은 계속해서 지금 모멘텀이 계속 강할 것이다라는 점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도달한 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3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3월 12일자부터 시작이 됐고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세가 나올 때마다 고점을 갱신해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상한가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시세에도 고점 갱신이 닿고요. 세 번째 시세 분출에도 역사상 신고가가 또 계속 쓰이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5거래일 정도 눌렸는데 시장이 정말 눌린 만큼만 눌렸어요. 그렇다는 거는 시장이 다시 회복 수급을 가져갈 때 여실하게 우리가 좀 V자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최초 매수 관점으로서의 트레이딩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엑스콘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는 이제 좀 러프하게 29,000원 이하로 드리고 내일 시초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목표가는 31,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6,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두 위원의 관심주 모두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두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종목, 고민 상담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자 상담 들어온 것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정 위원님, 이제 이어서 들어오는 종목이 제우스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죠. 역시나 매수가는 2만 원, 그리고 비중은 50%, 꽤 많은 비중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가격도 좀 한 5천 원 빠졌으니까 한 4천 원 빠졌나요? 예,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자리이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같은 그런 섹터는요, 저는 조금 더 견디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내리지 않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이격 추정이 나면서 그다음에 이제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 제우스는 사실 그 원래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그 장비, 그 특화된 게 뭐냐, 세정 장비예요. 세정 장비에서 또 이제 HBM 또 패키징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얼만큼 뭐 캐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반가운 얘기도 나와요. 일단 기술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은 과매도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릴까요? 주식 투자에서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요, 이렇게 남들이 안 볼 때 노란색 부분, 이게 과매도권이거든요, 기술적으로. 이때는 매수하면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좀 노란색이거든요. 그것도 이때 한 번에서 강하게 가지보다 또 한 번 밀리는데 이것도 또 한 번 쌍바닥에 나와요. 그리고 121선을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는 내린다도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4,000원 했던 종목이 지금 16,000원대까지 빠지고 내일 장이 흔들리면 뭐 또 뭐 16,000원대 그 초반이라든가 또 15,000원대도 트라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는 오히려 좀 매수는 또 괜찮다. 근데 비중이 너무 많아서 추멸시라면 뭐 못 하겠어요. 다만 앞으로 저는 제가 솔직히 해서 오늘 참 이제 방송을 오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이제 경제 그 파동이 있는데 주글라 파동은 10년 단위, 그다음에 또 콘드레프 사이클은 50년 단위로 경제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한 50년 동안 물론 뭐 서브프라임도 있고 우리 IMF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30년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좀 염려도 있어요, 솔직히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종목들은 뭐 하여튼 19,000원대 정도 되면은 한 절반 이상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너무 많이 서요. 그 다음에 추세 관찰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여기서는 굳이 내린다 해서 매도할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제우스 비중이 50%라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하지만요. 기다릴 수 있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격이 조금 더 올랐을 때 한 50% 정도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최원범 위원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 사피엔 반도체입니다. 또 반도체인데 이 종목은 매수가가 36,000원이고 비중이 30%라고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한 달 사이에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 정말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추가 상승이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진짜 궁금하실 거예요. 네. 왜냐면 이거 마지막 거래일에 20% 급등하고 이제 좀 꼬리 말고 이제 마감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여러 가지 정말 종목들이 있고 최근에 주목받는 종목들이 있고 좀 고점 괜찮은 종목들이 있는데 사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LED 쪽이라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 약간은 솔직히 벗어나 있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죠. 마이크로 LED가 쓰이는 곳이 XR 기기 쪽입니다. 그래서 AR 기기 쪽이고,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로 LED 쪽은 이제 메타버스 쪽 기기에 이제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 최초로 칩이다. 또 웨이퍼 쪽에서의 LED 쪽도 이제 개발한 또 사피아 반도체인데 지금 굉장히 좀 오랫동안 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날 상한가도 가고 중간에 상한가도 한 번 더 나오고 이런 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굉장히 좀 강한 종목으로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유명했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많이 잃었죠. 그런데 뭐 이렇게 막판에 지금 20% 이상 급등하고 이제는 정말 바닥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여기에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정리할 지금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30% 비중이 있으신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아까도 기회비용 말씀드렸지만 인내 시드가 있으시다면은 다른 종목과 다른 섹터를 한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제 철저하게 평단가 오셨을 때 전량 정리를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피엔 반도체에 대해서 전략을 같이 세워주셨습니다. 비중이 30%. 하지만 최근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걱정이 크시겠지만요. 저희 위원님께서 해주신 전략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정모 위원님, 네. 두 번째 종목은요. 4x4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매수가가 14,570원이고요. 비중은 그래도 5% 정도라고 하십니다. 지금 종가 대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졌는데 이 종목 종가 대비해서는 좀 매수가가 높게 들어갔는데 이 종목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이제 제가 상담을 좀 이제 받아 보니까 네. 얼마나 좀 개인투자 힘든 구간인가 진짜 저도 절실히 느낍니다. 네. 하여튼 힘들 내셨으면 하고요. 일단 뭐 4x4 제가 시간상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뭐 기업내용 여기서 다 아시고 매수하셨을 테니까. 근데 5%면 부담이 없어서 저도 부담이 별로 크지 않게 진단할 수 있겠네요. 이건 이제 좀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예요. 대략 뭐 제가 볼 때는 큰 성장 모멘텀은 크지 않다고 봐요. 왜 162억 적자입니다. 반등 나올 때 하여튼 뭐 11,000원대에서 11,500원 구간 한번 정리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4x4 비중은 적지만요. 그래도 투자자분들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4x4 오늘 전략을 토대로 수익까지 꼭 연결을 하셔서 걱정을 좀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은요. KBG. 네, 이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12,100원, 비중은 10%라고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종가가 77,000원인데 이 종목도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제가 7,700원, 종가 7,700원 네, 7,700원. 마감이고 네. 이 종목은 이제 실리콘 응급 소재라고 해서 중간 소재 만드는 회사고 이제 대표적으로 매출 대부분이 그쪽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2차 전지 종목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리콘 음극재는 이제 정부도 이제 지원하겠다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최근 시장도 이제 기조 자체가 이 실리콘 음극재 쪽에 맞춰지진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맞춰져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 보게 되면은 좀 많이 좀 손절 범위는 이탈을 해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 2차 전지도 섹터에 대한 순환의 전체적인 수급들이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좀 더 홀딩하신 채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12,100원의 평단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보다는 시세가 한번 나올 때 최대한 10,000원 근처에서 나도 정리해 주시고 다른 전략을 추후에 좀 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힘드시겠지만요. 조금만 홀딩을 했다가 추가 매수보다는 시세가 조금 나올 때 10,000원 근처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좀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 총선 특집 주식명가 일부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방송에서 못한 얘기는 오늘 또 공개 방송에서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조은정 위원님 네. 어떤 무료 방송 내용을 준비해 주셨죠? 예, 좀 계좌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총선 좀 결과 보고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기가 죽어 있을 거예요. 이런 일회 속 주식을 하시려면요. 그건 뭐 정치 이슈나 스포츠 이슈는 그냥 지나고 끝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 계좌입니다. 마음이 좋으신 분도 오시고 마음이 안 좋으신 분도 오시고 제가 다 유료해 드릴 겁니다. 예, 뭐 제가 뭐 여러분들 그 은덕에 3월 베스트 어드바이저가 됐거든요. 어드바이저가. 그래서 또 4월 이 어려운 장에서 계좌 점프업 전략에 대해서 오늘 좀 심도 있게 여러분들을 모실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저녁 9시에 무료 방송에서 알찬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최한범 위원님도 오늘 무료 방송을 준비해 주셨죠? 오늘 위원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또 별명이 반도체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도 준비했는데 반도체를 왜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지는 당위성을 이따가 또 공방 시간을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로 더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 마감 저랑 또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또 반도체에서 무료 방송에서 또 알찬 내용과 종목들까지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오늘 저녁 9시 무료 방송에서 두 위원들의 알찬 내용까지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은정보 위원 그리고 최한범 위원과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9시에 또 새 얼굴이죠. 이달의 위원 그리고 나현우 위원과 함께 2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